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40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긴 연휴 동안에요. 두 번에 걸쳐서 장마감 방송처럼 매일매일 시황을 체크하는 방송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과 스페셜한 내용으로 두 번 만나 뵙기 때문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해야 하는 장마감 방송이라는 타이틀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새로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 3시가 되겠네요. 오늘 새벽 3시에 아마 오늘 새벽 3시에 우리나라의 뭐 기재부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겠죠. 그런 분들, 경제수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뭐 금감원장이라든지 한국은행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새벽 3시에 다 깨어서 역사적인 미국의 피벗 발표를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으니까요. 저도 뭐 경제수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또는 뭐 실효적인 또는 실용적인 그런 한국 증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새벽에 직접 일어나서요 파월의 발표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뭐 1년 가까이 뜸을 들이다가 피벗이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올해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래서 좀 극적인 효과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극적인 효과는 덜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뉴 챕터 경제의 역사에 있어서 또 경제의 히스토리에 있어서 뉴 챕터 새로운 장이 열린 것만큼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요. 뉴스를 포함해서 미국발 3가지 뉴스를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마감 방송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월의 이제 발표 어나운스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 50bp 영어로는 half 퍼센트 포인트 0.5가 2분의 1이니까 half 퍼센트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뭐 50bp를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뭐 4년 반 만에 처음 피벗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은 저는 미리부터 며칠 어제였나요? 주말 스페셜 연휴 스페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지면을 이런 내용들이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제가 어제 어떤 현장감 또는 분위기 뉴욕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 이런 것을 좀 제 나름대로 피부로 느껴보고 싶어서요. 파월이 발표하는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봤는데, 물론 뭐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 귀를 통해서 느낌을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직접 들었는데요. 이제 일반 뉴스라든지 지면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서 여러분들께 우리 스타119의 구독자분들은 좀 특별하시니까 좀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제일 처음에 이제 파월의 발표 중에 가장 처음 들린 단어,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들렸던 단어들 중에서 가장 귀에 처음으로 주의 깊게 들린 단어는 스트롱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아메리칸 에코노미 스트롱.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8월 초 또 9월 초에 자꾸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좀 또 경착륙 같은 얘기요.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왜곡을 시키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우려감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역시 그래도 어쨌거나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뭐 미국의 대통령 또 종교 대통령으로는 교황청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 대통령의 역할을 FMC Fed라고 하죠. FED Fed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파월이 미국 경제가 스트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미국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디락스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트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로는요, 이런 단어가 들어왔어요. 제가 좀 영어 타이핑이 좀 느리긴 하지만 여기다 써볼게요. 자, significant progress라는 단어가 귀에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significant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의미가 있는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었다. 의미가 있는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었다. 경제에 있어서 지난 그 스트롱 그 뒤에는 이런 단어가 붙더라고요. 오버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추가를 해드릴게요. 오버럴이라는 그 전반적으로 이런 뜻이죠.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런 말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significant progress 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여기에는 지난 past 2 years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그 말은 이 말은 그 단어의 그 물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분명히 물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2년에 걸쳐서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 그 부분을 significant progress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저기 continue to라는 단어가 들려고 continue to는 뭐 계속하다 이런 뜻인데 continue to하고 뭐라고 했냐면 redu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줄인다라는 뜻이고요. reduce 그다음에 securities 이런 홀딩 이런 말을 썼거든요. reduce 줄인다. 앞에 continue to가 붙었으니까 계속해서 줄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줄이겠다. 뭐를? security 홀딩.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이 홀딩, 시큐리티는 증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채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계속해서 continue to라는 말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국채를 보유 홀딩 이거 스펠링 잘못됐구나. I 빼고요. 홀딩 보유하고 있는 이 시큐리티를 줄여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줄여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줄여나갈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한국말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50bp를 단행한 것만 가지고 이제 뭐 긴축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시큐리티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자산을 줄여 나가겠다. 이 얘기는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제 자산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산 매각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 시큐리티, 이 자산에 해당되는 이 시큐리티들을 리듀스 줄이는 거니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연준에서 흡수하는 거니까 이건 역시 긴축이거든요. 이거는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50bp 했지만 이 자산을 매각하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조절을 하면서 긴축을 해오고 있는데 그거는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언론은 어디도 없더라고요. 자, 이게 좀 이제 저는 피부에 와닿는 느낌에서 완전하게 그 유동성 장세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50bp로 했지만 그 긴축을 완전히 끝내고 그 완화 정책을 아주 그 오픈 확 열면서 나가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긴축이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들었냐면은요 more 더 많은 이런 뜻이겠죠. say 그러니까 더 많이 say 얘기해보겠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겠다. 뭐에 대해서냐면은요, 모니터리 팔리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리는 통화고 팔리시 정책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more say 더 얘기를 해보겠다.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FOMC가 또 열리잖아요. 11월 달에도 열리고 12월 달에도 열리고 이렇게 열리니까 그 과정 중에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네 개의 제가 이 표시를 한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쨌든 지금 뉴 챕터가 열린 건 맞다. 그렇죠? 그리고 50bp를 했으니까 선도적으로 어떤 그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위해서 금리를 조금 폭을 빅커트를 단행을 했다라는 큰 의미가 있는 건 맞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축의 한 축인 금리뿐만 아니라 그 양적 완화라는 게 있잖아요. QC라고도 하고 그걸 긴축으로 할 때는 퀀터티 타이트닝이라고 해야겠다. QT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사이드에 있는 거는 그 긴축의 지금 모드를 continue to reduce 줄여나가는 거, 그 자산 보유 자산을 줄여나가는 거는 당분간 계속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긴축이 끝났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이드 그 자산 매각이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효과보다는 금리의 효과가 더 훨씬 크거든요. 금리에 의한 효과가 훨씬 크니까 50bp를 단행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고, 뉴 챕터가 열린 건 맞고, 또 이제 그 뉴 챕터라는 거는 피벗이 시작이 된 거니까 이 피벗이 50bp를 시작으로 해서 연내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그거를 시장에서 완전히 큰 잔치가 열린 것처럼 받아들이기에는 이 긴축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니디우스 시큐리티 홀딩스 이거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에서 그게 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3시에 그게 발표 난 다음에 잠깐 동안에 한 1% 정도 또 미국 증시가 막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또 장 막판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끝났죠. 좀 이제 그 분위기가 이게 알쏭달쏭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이제 미국 주식들은 어차피 피벗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다우지수, S&P 500. 그러니까 오를 대로 올라 있으니까 또 이걸로 인해서 바로 막 세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어제 그 지수 자체가 그 종가상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러나 그 피벗의 그 열린 효과는 중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가 더 이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우나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 측면보다는 일단 우리 한국 증시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1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 수급선을 회복하는 거가 우리 한국 증시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새 장이 열렸으니까, 뉴 챕터가 열렸으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증시가 오늘
어쨌거나 그 미국 피벗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뭐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뭐 중국도 그리고 홍콩도 일본도 일본은 급등하기도 했고 어쨌든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진 거는 맞고요. 어, 이제 그 어쨌거나 미국 증시가 그 피벗 금리 인하가 떨어지는 거는 교과서적으로라도 주식에는 플러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호재로 인식을 해서 아시아 전반 장세는 그 상승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에는 조금 그 악재가 좀 있었죠. 악재. 그러니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악재가 이게 좀 장중에 계속 그 장을 짓눌렀어요. 이제 장 막판에 그 양 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뭐 장중에는 뭐 거의 10% 폭락을 했었었는데 이게 장막판에 한 7% 정도 급락 수준으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제법 상승을 했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제법 상승을 했겠지만 SK 하이닉스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그 어제 그 피봇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오늘 하락을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악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올라간 것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미국의 그 피벗 뉴 챕터가 열린 것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쪽 홍콩이라든지 일본 시장처럼. 그런데 오늘 왜 SK 하이닉스가 어떤 악재가 나왔냐면요. 옆에 여기 제가 모건 스탠리라고 써놨죠. 모건 스탠리. 자, 이 모건 스탠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IB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까? JP 모건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IB 쪽으로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떨어져 나왔다. 그쵸? 그 모건이라는 사람하고 스탠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만든 IB고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이고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이고 그리고 한국에도 가장 먼저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가 인수합병한 그 이트레이드라는 증권사가 있어요. 이트레이드. 그 이트레이드라는 증권사가 그 모건 스탠리의 한 사업 부문을 사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그 이트레이드 부문을 통해서 그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상반기에 그 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26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어제였나? 12만 원으로 그 목표가를 확 낮춰버렸어요. 낮춰도 너무 낮췄죠. 그럼 26만 원 목표가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뭐 한 23만 원까지는 갔으니까 그 상반기에 그 목표가에 근접한 건 맞고 그런데 갑자기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확 낮췄어요. 낮춰도 너무 낮췄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큰 SK 하이닉스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상반기에 하이닉스가 그 주가가 막 올라가던 그런 무렵에 저는 좀 하이닉스의 그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해에는 막 흑자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기에는 최고 실적 냈다가 또 갑자기 몇 분기 지나고 나면 또 적자 전환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누적 적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또 그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 CEO가 뭐 호언장담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것이 그 HBM이었었잖아요. HBM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로 납품이 되는
엔비디아로 납품이 되는 HBM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견조한 실적을 보이네. 이렇게 이제 저도 조금 그 인식 바라보는 스탠스를 조금 변화를 가졌었고, 그렇지만 뭐 하이닉스가 뭐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런데 실적이 워낙 그 HBM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적중했던 부분이 8월 달, 지난 8월 달에 급락 장세에서 결국에 그 SK 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15만 원에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15만 원이 왔었었고 뭐 또 다시 20만 원 가까이까지 바로 그렇게 이제 단기 수익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모건 스탠리가 15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낮춰버렸으니까 오늘 장중에 뭐 15만 원도 살짝 붕괴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오늘 그 한국 증시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만 설명드리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아직도 이 모건 스탠리가 12만 원을 제시했지만 목표가를 아직도 그 15만 원은 괜찮은 가격처럼 보여요. 하이닉스요. 왜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모건 스탠리가 말하자면은 사업 포트폴리오 그 하이닉스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 HBM이 없다라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HM 이외에 기존에 있던 낸드라든지 D램이라든지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이 HBM 때문에 최근에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재고 같은 게 감소를 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분기는 아니고 한 4, 4분기 정도에 그 HBM이 정점을 찍고 또 반도체 공급 가격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들이 생산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이 HBM 이 이제 정점을 찍으면은 나머지 그 메모리 쪽이 더 이제 생산을 본격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고 같은 것이 더 이제 남아 돌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이닉스의 실적이 다시 예전처럼 안 좋아질 거다. 그걸 반영하면 12만 원이 적정가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시한 게 모건 스탠리의 생각인데요. 이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들쑥달쑥한 하이닉스의 실적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HBM 정점이 4분기에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HBM이 또 뭐 한 분기에 정점 찍고 난 다음에 뭐 내년 상반기부터는 HBM 필요 없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필요 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라면은 저기 어디죠? 그 삼성전자라든지 TSMC 같은 데서 HBM을 시작을 안 했겠죠.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여전히 한 15만 원에서는 그 SK 하이닉스의 그 가격에 공포를 느끼지 말고 한번 매수 가담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뭐 예전에 또 그 영광에 해당되는 뭐 30만 닉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 보이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왜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주가가 예전만 못하니까 그런 영화를 누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15만 원에서는 다시 한번 맥점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날라온 그 두 가지 뉴스는 얘기를 했네요. 파월의 그 어나운스 내용,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세 번째 그 뉴스는 뉴욕에서 날라온 뉴스예요. 뉴욕인데 뉴욕의 뭐 월가에서 날라온 뉴스는 아니고 뉴욕의 한인타운에서
한인타운에서 날라온 뉴스인데, 아이고, 한인타운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인천에 인천 동인천 쪽에 가면은 그 차이나타운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은 그 뭐 공갈빵이라고 하죠. 공갈빵 맞죠? 공갈빵이라고 하죠. 그 중국 그 빵, 그 과자처럼 좀 딱딱하게 생긴 그 빵 있잖아요. 그런 간식 같은 걸 팔아요. 가면 그 차이나타운에 그것처럼 뉴욕의 한인타운에 가면은 한국의 간식 같은 거를 팔겠죠. 근데 여기에 그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대문에 가면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나요? 길거리 먹자 음식, 간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잖아요. 뭐 국밥 하는 데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 길거리 음식 중에서 유명한 음식이 호떡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대문의 길거리 음식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호떡이 뉴욕의 한인타운에 진출을 했는데 대박이 나나 봐요. 대박. 자, 그게 이제 코리아 한국의 그 디저트가 이제 뭐 상반기에는 그 화장품 또 뭐 라면 그다음에 또 뭐였죠? 김밥, 냉동김밥 이런 것들이 또 그 히트를 친 것처럼 호떡이 한인타운에서 불티가 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 뉴스 관련해서 그냥 제가 어제 주말 스페셜에서 몇 가지 종목들 브리핑 해드렸죠. 그 종목들 관련해서요. 한번 여러분들께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호떡이 잘 팔렸는데 호빵은 팔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런 힌트를 한번 드려보고요. 제가 어제 조명한 종목, 이 먹거리, 한국의 먹거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좀 그 악재가 좀 많았었어요. 그 종목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뭐 5만 원 초반에 있는 주가라면은 그 종목 한번 여러분들 매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그 오늘 장 마감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뭐 시장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만 열려서 내일 어쩌면은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께 그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일 방송을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고 별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주말 스페셜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제목을 이렇게 미국에서 날라온 미국발 그 3 뉴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 내용에서 제외가 됐는데 사실 오늘 좀 시간이 있었으면은 고려아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고려아연 관련해서 그 공개 매수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말 스페셜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종목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는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